자, 외곽 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통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돈이 와 몰려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실수요자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집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비가 오다가 지금 하늘이 엄청나게 예뻐요. 깨끗하게 갰습니다. 지금 혹시 보시는 시간이 밤이면 몰라도 낮이면 하늘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한창 하늘이 예쁠 때 같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면 돈이 있어도 뭐 쓸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흐름에 대한 거예요, 흐름.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번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느끼게 해줬거든요. 여러분 이 흐름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 실물 시장은 일정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유동성이 변하지 않는 패턴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의 패턴이 뭐냐면요. 돈이 될 만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노동 외에 자본으로 수익을 거둘 수 없는 게 어떤 약간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일 땐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르죠. 공업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IT 시대가 됐고 IT 시대부터 정보가 공유가 됐고 그 와중에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그 누구나 좋은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제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요. 저도 그렇게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민해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돈이 될지 누구나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예전보다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해 공유가 되어지고요. 좋게 얘기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게 되겠죠. 나쁘게 얘기하면 옛날 같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요. 옛날 같은 대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옛날보다 수익률이 약간 줄긴 했어요. 정말 예전에 우리가 모르는 부자들,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곤 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엄청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많은 걸 누리게 해주고 있는 반도체 분야 역시도 그 당시에는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야만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에 도전하지 않았죠. 지금 결과는 이래요. 여러분 지금 뭐 2013년 이후로 경기도 시작발로 2015년 또 서울을 시작으로 강남의 주요 입지 또 마용성이란 단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경기도 외곽으로 퍼졌고 그리고 광역시도 별도로 움직였고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이 또 한창 떴다가 재건축은 서울의 핵심이었죠. 또 재개발이 많은 이슈를 받다가 재개발로 분양한 아파트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풍선효과라고 해야겠죠. 예전에 인기가 없었던 외곽 지역까지 인기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지 않은 더 외곽의 분양권조차도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되고 프리미엄이 붙고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고 정부가 이에 맞서서 이제 전매 제한을 걸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다 꺼진 것이냐.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정말 많이 진행이 됐고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 속도가 조율이 되고 강도가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럼 흐름이 이제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음 흐름은 또 있어요. 다음 흐름이 뭔지 제가 맞춰보려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봐요. 자, 죽어있던 부동산 시장에서 외곽. 왜 외곽이냐면요. 제가 판단한 건 이래요. 여러분, 우리 신혼부부가 아직도 있거든요. 결혼들을 많이 하는데, 신혼부부들이 서울 중심에 집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에 비하면 저렴했지만, 그 당시 역시도 서울은 비쌌고, 오를 거란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경기도 외곽에 많이 자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도 외곽에 원래 신혼집을 많이 샀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는 거예요. 우리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집값이 떨어질 게 뻔한데 사요? 저도 안 사요. 안 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혼 살림은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요. 자, 왜 전세로 들어가느냐? 월세가 아니라 쉽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월세보다 무조건 싸요, 이게.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주택 경기가 한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안 지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전세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전세가 부족해져요. 그런데 서울은 그렇다 치는데 경기도 외곽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전세 수요는 너무나 강하고 매매 수요는 너무 약해서 전세와 매매 이 두 가지의 가격이 거의 붙어버려요. 붙어버렸는데 그래도 안 샀어요, 여러분.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인데 전세가 1억 4천이어도 안 샀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그 1억 4천짜리 전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그냥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근데 참 재밌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팔리다 보면요.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경기도 외곽에서부터 갭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번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매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책이 나왔었죠. 2014년이었나요? 양도세 한시적 면제. 자, 이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역시나 또 서울 중심에서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엄청나게 번졌고요. 그동안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져요. 재건축이 왜 그렇게 상승력이 셌냐? 그 전에 똑같이 기대감이 셌다가 되게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많이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번집니다. 강남이 다 오르고 강남 근처에 있는 분당이나 판교,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마포나 용산이나 송동구가 쭉쭉쭉 올라져요. 그리고 그 위쪽까지 그 분위기가 퍼졌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규제의 반복이었죠. 지금 20번이 넘었죠. 규제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경기도 외곽의 외곽까지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외곽의 외곽이 요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불과 여러분 이 과정이 5년 이내에 다 일어난 거예요. 뭐 분양권이 인기가 있었다가 재개발이 인기가 있었다가 다 반복이 되다가 이제 그 분양권에 대한 규제까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빡빡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음 어디가 오를 거라고 제가 맞추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외곽 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통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돈이 몰려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실수요자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집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이제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것도 어려우니까 구축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구축도 여러분 아직 안 오른 외곽에 있는 구축을 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요가 얼마나 세냐에 따라 가격까지 변동이 되든 말든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외곽의 구축까지 봐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수요 공급이 맞아 들어가는 그 균형점이 생겨날 거예요. 또 정부 정책에 따라 그 속도는 바뀌겠지만요. 그리고 이 구축을 보는 수요가 세다면 경기도 외곽의 구축, 저기가 왜 올라? 살기 안 좋은데 이런 데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 아주 외곽에 있는 지역들의 어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특히 투자 수요가 강하겠죠. 이런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여러분 제가 왜 딱딱딱 말씀 안 드리냐면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됐고 이 다음엔 이렇게 갈 것 같고 이 다음엔 이렇게 갈 것 같고 이렇게 머리 안에 흐름을 만들어서 옛날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끼워 맞춰 보세요. 이게 되게 지루한 게임인 거 아는데 이거를 계속 하시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투자해야 될지 조금은 보여요.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걸 조금씩 구체화 시켜 드릴게요. 근데 큰 틀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어느 단지의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이 최고로 좋다가 아니라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알고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기다린 다음에 과실을 걷는 거예요. 또는 내가 실제로 거주할 집을 잘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에 대한 생각을 시작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됐고 아까 제가 처음에 갭 투자가 시작된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씩 구체화 시켜 나갈게요. 부동산은 흐름이 중요하다.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자금력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 그래도 건강은 조심해야겠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